오늘은 공민왕의 배원정책과 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민왕은 어떤 사람인가? 1351년에 시작을 해서 1373년까지 23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에 배원정책을 철저히 했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임금이었고 또 재능이 뛰어나서 고려 왕조를 통틀어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였고 또 글씨를 잘 쓰는 명필가로서 예술가적 기질이 많은 임금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3살에 원나라에 인질로 가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있다가 왕족인 노국대장공주를 부인으로 삼게 되면서 원나라의 부마가 됩니다. 원나라의 이런 정책은 고려를 자기들이 속국으로 계속 손아귀에 넣고 지배를 하겠다는 것이고 원나라가 판단하기로는 공민왕은 가장 잘 길들여진 친원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는 임금의 재위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고 3년, 5년 짧은 기간에 임금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는 자주국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살에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부원파인 기철을 제거를 합니다. 그 과정에 힘이 들었지만은 무난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일신이라는 그 부원파를 또 제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 조일신의 난도 평정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그 몽골풍을 몽골의 변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입는 거를 금지를 시킵니다. 원나라의 연호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시킵니다. 이 정동행성 이문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원나라가 일본을 원정할 목적으로 고려에 만들어 놓은 관청인데 여기에서 사법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철령 이북지방의 쌍성총관부를 다시 무력으로 회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계 지역인데 사계 지역을 원래 그 반란군이 반란을 하고 이것을 원나라에 항복을 해서 원나라가 관리하던 지역입니다. 이거를 무력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원나라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가 싶었는데 1359년에 1차 그 홍건적인 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그런데 2차 홍건적인 난이 1361년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1362년에 비로소 퇴치를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또 왜구들이 자꾸 침략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파견됩니다. 친원파의 그 거두 기철이 제거가 되자 원나라의 기황후가 최유월과 김용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공민왕의 왕위를 박탈하게 되고 공민왕은 상주로 피난을 또 가게 됩니다. 1363년 2월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싶어서 개경 부근의 그 흥왕사라는 곳으로 공민왕이 와서 머물렀는데 김용이 이것을 알고서는 자객을 50명이나 파견을 합니다. 결국은 신하 중에 이강달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을 업고 간신히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때에 공민왕과 얼굴이 비슷한 안도적이라는 환관이 침전해서 죽게 됩니다. 김용의 반란은 장군 최영이 진압을 하고 최유는 중국으로 쫓겨가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원나라는 사방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반군들의 세력 때문에 결국은 고려와 서로 불화를 계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유라는 사람을 결박을 해서 고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민왕의 배원 정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의 공민왕은 국내 문제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정방의 혁파입니다. 공민왕은 정방을 혁파를 해가지고 그 문무전주권을 전리사, 군부사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최충원이 무신정권 때 자기 집에서 인사행정 처리를 하던 것을 1225년에 고종 때 그 권신 최후가 그 공식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조라고 하는 승려를 개혁의 주도자로 삼아서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신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1366년에 신돈은 조정에 나온 지 6개월 만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무장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장군 최영을 내쫓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한 개혁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데 이 정책은 원종 때인 1269년에 처음 실시됐는데 당시 그 몽골과의 그 전쟁 때문에 황폐화된 토지를 재정비하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그 호구 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비교적 공정히 하고자 했던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일부 세력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공민왕 때 신돈에 의해서 이 개혁 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1366년에 설치한 그 신돈의 그 전민변정도감은 불법으로 점거된 토지라든지 또는 농장에 불법으로 소속된 노비라든지 부역을 통해서 도피한 양민을 찾아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다. 전국의 농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토지를 빼앗긴 중소지주들은 자기 토지를 찾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노비들은 대규모 농장에서 자유로이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신돈의 개혁 정책에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그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균관이 불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복원하고 그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공자 화상에 절을 하면서 공자님은 천하만세의 스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책으로는 성균관을 재건하고 나서 그 이색을 총책임자인 대사성으로 임명하고 정몽주를 교육 책임자로 박사로 그리고 이승인을 학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교적 온건한 학자들인데 이들이 교육정책이나 과거제도에 관여함으로써 그 음서제로 출세를 한 사람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퇴출이 되고 그 후로는 오로지 과거 시험을 거쳐야 입신 출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민변정도감이나 과거제도 개선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정책이 빛이 발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돈을 발탁할 당시에 신돈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신부는 미천에서 어느 사찰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지만은 검소하고 소탈한 데다가 말을 잘하고 가사를 기워 입을 정도로 수행을 하던 승려였다.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떨어진 가사 한 벌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공민왕에게는 좋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려로서 신도는 여성들한테 존경과 흠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니 여성뿐만 아니라 낮은 계층으로부터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신도니 설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여성 신도들이 밖에서 신도니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도로서는 여성은 법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니 왕에게 주청을 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여성들이 법당 안에 들어와서 설법을 듣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성 신도들은 문수보살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그럽니다. 신도를 내세워서 시행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자 신도는 실각을 하게 됩니다. 신도의 실각 이유는 권문 세도가나 많은 사람들이 신도니 승려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한 반대를 주로 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실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도니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가고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신도를 죽이게 되는데 그 치죄한 죄목을 보면은 영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탐해서 남녀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거고 집을 7채나 가지고 있는 부정축제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정진해야 될 승려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재물을 탐한 것 그리고 영모를 꾀한 것 이거는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취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이 신돈을 지우기에 나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신돈의 흔적을 지울 것일까? 여기에 유언비어가 등장하는데 그 유언비어가 하도 많아서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야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을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분이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돈이 주지로 있던 절에는 부처가 잘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부처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그 신도들이 아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몰려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처를 좀 가볍게 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콩나물 시루를 놔서 부처가 잘하는 것처럼 했다 이런 얘기가 친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공을 드리면은 아이를 낳는데 특히 아기가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장안에서 아기를 못 낳는 많은 여인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많은 여인들이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교한 소문은 그곳에 가서 불공을 드린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여인이 신돈과 접촉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신돈이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어떤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니까 방을 붙였는데 그 절에 와서 불공을 들여서 아기를 낳은 그 아이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입히면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방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안에 있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색동저고리를 입었는데 그 수가 엄청이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민왕이 신돈을 귀양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인 것과 신돈에게 자기 변명이라든지 재판의 기회도 없이 급하게 죽인 것은 아마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지울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빨리 지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신돈은 그렇게 실각을 했는데 신돈이 추진했던 그 개혁들은 실제 시행이 되었고
조선조로 바뀌면서까지도 그 정책은 계속 유지됐다고 합니다. 공민왕이 말년에 이제 자제위를 설치하고 비빈들의 아이 갖는 문제 등으로 어처구니 없이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민왕은 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적인 발상으로 개정책을 이끌었지 않나. 그리고 뛰어난 재능은 고려의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군이 융성한 시기에 태어난 군주였다면 아마 정치를 잘한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국군이 쇠퇴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군주이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사를 펼쳤던 공민왕은 오늘날 새삼스럽게 조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